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장교양, 오늘 6월 2일 일요일 토요일입니다. 6월 2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 장교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에서도 일부 개정안들을 공표했었죠. 그 뒤로 4월 달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장교양 재무회계규칙을 교육하는 것을, 그 사업 설명회를 전국적 19개 도시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클럽,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그리고 장교양 100만인 클럽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원천 봉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교양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관기호 1번과 2번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또 재가복지시설들은 지난 예전에 예결사안들은 직접 해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장화됐지만 예결사안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장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5월 30일부터 이 법이 실효되고 있는 재가 장교양 기관의 경우는 궁금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곧 29일 이내로 예산서를 내야 되는데, 그 예산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100만인 클럽 입장에서는 모든 보건복지부의 장교양 정책들을 거부하는 국민저항권을 실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장교양 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이렇게 저항하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장교양 기관에서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헌소송을 하기도 하고, 행정소송에 임하기도 하고, 권리대 또는 탄원서, 규제계획원의 신청, 그리고 감사원 등의 여러가지 것들을 모두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안하부인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넘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게 되면 우리는 국민저항권 운동을 발동하겠다라고 예고를 수차례 했고, 실제로 제1탄으로는 국민저항권 제1탄으로는 재무회계규칙 원천 봉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저항권 운동 제2탄에서는 장교양 기관의 예산서 제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그 기관장님들께서 원천 봉쇄하고 원래 그 장교양 기관 재무규칙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제가 기관장님들이 현지조사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조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지금 재무규칙에 대한 Q&A가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재무정보 관리하는 것을 단순한 실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걸 고치면 된다고 합니다.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대 실행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Q&A 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한 번, 두 번, 제3차 위반이 됐을 때는 기관 폐쇄나 지정 취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말에 대해서 일체를 안 하고 있죠. 미리 다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저항권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관들은 그 예산서를 제출하되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용자 한 명에 대한 예산과 직원 한 명에 대한 예산을 입력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실수에 해당되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급여 제공별 예산안을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진짜 여러분들 상황에 만든 정보도 만들어드리고 이용자 1명, 그 다음에 종사자 1명 정보 2개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기관장님 입장에서나 보건복지부 입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 모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제출을 한 것이니까 의무는 달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는 그 제출 내용대로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사 예산서를 한 명짜리 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20명, 30명, 40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변호할 말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전략을 일반 기업에서는 쓰레기 입력 전략이라고 명명합니다. 민노총에서도 저항 행동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기업에서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그 종사자한테 너무 강력하게 어떤 자료 입력을 강구하게 되면 쓰레기 전략을 종사자들은 쓰레기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우리 자문 변호사가 대응하여 여러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결산 때는 결산대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참여자가 2,000명 이상만 되면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보건복지부는 이 2,000명 이상자의 쓰레기 입력을 하신 1명 이용자, 1명 종사자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칫 폭동으로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미 무기명 투표에는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계신데 이 투표가 2,000명까지 도달할 때까지 투표는 계속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산서를 진짜 여러분의 정보에 맞게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예산서를 이용자 1명, 종사자 1명 예산서를 더불어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민저항권 운동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이나 제재 등은 자문 변호사가 법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백만인클럽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이미 자문 계약을 완료해서 이 계획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계획을 모든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이런 일명 정보 입력 예산서 작성 지원 서비스는 저희들이 2,000명을 모집하는 국민저항권 국민 스크럼 네트워크, 스크럼을 아시죠?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을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은 스크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검찰이 잡아가려고 할 때 전두환 대통령 그 집 앞에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스크럼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저항권 참가기관 신청은 재가기관은 1회 안에서 2만원, 시설기관은 5만원을 납입하시는데 납입할 계좌는 농협 351-0957-959573 다시 말하면 농협 351-0957-959573 예금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특별사업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특별사업계좌는 일반적으로 백만인 클럽 운영과 여러분의 밴드라든지
일반 사업, 계획된 일반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국민은행의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계좌를 활용하는데, 특별 한시적으로 어떤 특별 사업별로 모집해서 그걸 바로 소진하는 그런 후원회비는 농협 351-0957-9595-73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특별 계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8915-6755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저항권 1탄은 성공적으로 성공했고, 제2탄, 그리고 제3탄, 제4탄, 제10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의 권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저항권 운동추진본부인 장교안의 둥지 분당에 마련된 분당 순회동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